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와 관련이 없는 대통령이나 여당 비판 보도에 무더기 법정 제재를 의결하면서 이른바 입틀막 심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그 선거와 직접적인 그 관련이 없는데도 법정 제재를 계속 의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15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6건의 법정 제재 의결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관계자의 징계 1건, 경고 3건, 주의 1건이었고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 경고 1건이 있었습니다. 네. MBC는 2월 5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 이달 말 결정 등 보도 4건의 보도에 대해서 법정 제재 중에서 과징금 다음으로 무거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났고요. 네, 대통령 장모 가석방이 선거 관련 보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MBC는 올 2월 5일에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TV조선 추천인 손형기 위원은 그 구치소장을 정부로 표현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정부로 하면은 대통령실이나 중앙부처 정도 되는 정부 관계자 내지는 정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MBC가 악의적으로 대통령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대통령 이미지 술취하기 위한 이미지로 했는지 묻고 싶다는 거 얘기를 했어요. 권재홍 부위원장은 취재진이 법무부에서 확인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아니면은 구치소의 예비 명단만 보고서 정부가 추진하는 걸로 결정한 것인지 분명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MBC 박범수 센터장은 여러 경로 통해 취재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최은순 씨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 인물이라서 법무부에서도 모를 리 없다고 판단했다. 이게 상식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 센터장은 손형기 위원이 이 보도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면서 교활하다고 했는데 허위 사실도 아닌데 저희 보도에 대한 표현으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불쾌감을 표현을 했군요. 네. 선거와 관련 없는 뭐 다른 내용 심의도 또 있었나요? 그 1월 30일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관련 보도도 그 징계 대상이 됐고요. 또 1월 31일자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 선고와 관련된 보도 그리고 2월 7일자 YTN 민영화 논란 관련 보도도 사실 선거와 별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기사들을 묶어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기도 했고요. 네. 또 3월 11일, 12일, 13일자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다룬 이종섭 전 국방장관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경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TV조선 추천인 손영기 위원은 참 집요하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끈질김을 가지고 이종섭 비판하고 비난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권재홍 위원은 3일 동안에 걸쳐서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 출국 문제를 융단 폭격을 하는 것이 편파적이다라는 것이 민원인의 민원 내용이라면서 이런 참 비판만 한 점은 전체 프로그램 내용으로 볼 때 시간 배분으로 볼 때는 심각한 불균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추천인 심재현 위원은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는 MBC는 3일 제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신문이나 유튜브는 일주일 이상 이종섭 호주 대사로 도배했다. 네. 누가 봐도 빼돌렸다는 말이 적합할 만큼 대사로 발령돼서 온 국민 관심사 집중이 되는 거니까 문제 없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네. 선거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이런 사안을 심의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그동안 관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네. 방심위 내부에서도 정상적인 심의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선방심의의 회의록을 읽어보면은 이게 심의를 하는 것인지 군사 정권 때 있었던 보도지침 회의를 하는 것인지 어허. 제가 봐도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네. 위원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방송 내용뿐 아니라 편성이나 출연자 섭외 문제까지 시실콜콜 따지거든요. 네. 특히 문제는 민원인이 그 민원을 제기할 때 방통심의위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방심의는 사무처가 따로 없거든요. 네. 그동안에 민원이 제기되면 방심위 사무처에서 선거용 민원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방심위원장이 결정해서 선거 관련 민원만 선방심의에 위임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유일임 위원장이 이 모든 것을 선방심의가 심의하도록 관행과 제도를 뒤집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달라고 말만 하면은 그냥 민원 내용과 관계없이 선방심의 안건으로 넘어가게 되고
신속 심의까지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기한 민원이 네. 100%가 국민의힘과 뭐 그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제기한 거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가 제기한 민원이 있고 개인이 제기한 민원이 있는데요. 네. 단체가 제기한 민원 100%가 국민의힘이 냈거나 보수 언론 단체로 불리는 공정 언론 국민연대에서 제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 조성래 의원실에서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12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체 받은 그 민원이 304건입니다. 이 중에 절반 가까운 146건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것이고요. 단체 민원 32건은 모두 공원련에서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낸 민원입니다. 문제는 민원으로 제기된 304건 모두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심각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